그렇게 하면은 총 5년이 걸렸네요. 총 5년. 그러면 10억으로 5년간 4억 7천을 벌었어요. 네, 맞죠? 그러면 많이 번 걸까요? 많이 번 걸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많이 번 걸까? 그러면은 5년간 47%를 벌었네. 아주 단순 계산으로 다시 잠깐만요. 다시 시작이다님, 전세 주고 전입만 시켜놔도 되는 거죠? 위장 전입으로 걸리면 바로 세금 내겠죠? 추징당하겠죠?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47% 나누기 5 하면은 뭐 단순 계산으로 하면 연 9%다. 자, 연 9%를 위해서 이분은 17년간 18년이었나? 무주택자를 했고 전세를 다녔고 그리고 청약통장을 17년간 부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매도를 22억으로 했나요 제가? 그러네. 뭐 비슷할 거예요.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비슷하죠? 22억으로 했다고 치고 뭐 계산해 볼까요? 뭐 대충 비슷할 거예요. 제가 요거 지금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브의 묘미네요. 대부분 비슷하니까 해보세요. 뭐 그래봐야 뭐 1,000만원, 2,000만원 차이 안 날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을 모셨죠? 모시고 살았고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외벌이로 재테크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자, 그 세세한 숫자는 본인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뭐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분은 거의 인생을 이 DH 자이 계포에 걸어야 돼요. 걸어야지 이 4억 7천을 벌어요. 4억 7천을 버는데, 근데 그렇게 벌었다고 쳐도 연 9%네요. 연 9%. 그러니까 이 청약통장으로, 레미안 루체하임을 사는 것 대비, 레미안 루체하임을 사는 것 대비 18년간을 노력해서 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는 거죠,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거는 그 10억을 무이자로 빌렸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투자금 10억 있잖아요. 이 10억이 다 자기 돈이라는 가정하에, 자기 돈이라는 가정하에 4억 7천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4억 7천을. 그러면 이분은 아까 전세 6억짜리거든요. 전세 6억 원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출도 만약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 뭐 4억을 또 막 대출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뭐 아까 말한 뭐 친척한테 막 돈도 빌리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이 전세 6억을 빼야 돼요. 이걸 뺀대요. 전세 6억을 빼고 월세로 가겠다 그랬어요. 월세로 가겠다. 그러면 전세 6억짜리면은 아무리 못해도 1억에 200만 원 정도 월세로 가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자, 전세 6억을 빼고 그 정도 사이즈의 월세로 가려면 1억에 200만 원 정도 가야 돼요. 1억에 200만 원. 이게 최소 전세 6억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좀 싸게 본 거예요.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230만 원 정도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3년은 내가 월세로 살아야 되죠? 3년은. 그럼 36개월을 살아야 되겠네. 맞죠? 36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보증금 1억은 또 어디서 나요? 보증금 1억은. 그럼 또 돈 또 더 빌려야 되겠네. 우선 그건 뭐 뺄게요. 그러면 이러면 7,200만 원인가? 7,200만 원? 그럼 7,200만 원의 월세가 더 발생하겠네요. 이분 상태라면. 그러면 실제로는 4억 7천을 벌었는데, 4억 7천을 벌었는데, 그 중에 7천만 원은 또 월세로 또 내야 되죠? 이거를 괜히 당첨 당해가지고, 당첨 당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당첨을 받아가지고, 그럼 실제 4억 벌었네? 4억 벌었어요.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거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물론 떨어지라고 제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레미안 루체하임을 사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팔면 돼요. 레미안 루체하임은 가격이 만약에 뭐 흔들흔들한다, 아니면은 뭐 갑자기 무슨 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뭐 가격이 뭐 빠지기 시작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집이니까. 근데 얘는 2021년까지 7월까지 전매 제한이에요. 전매 제한입니다. 2021년 7월까지는 전매가 제한돼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더라도 3년간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산 15호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내가 산 15호까지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뭐 20억 가는 게 갑자기 뭐 5억이 3년 만에 훅 떨어진다? 25%가 갑자기 빠진다? 그렇게는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모르니까. 갑자기 어떻게 될지 미래를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 2021년까지 3년간 나는 의무 보유를 하게 됩니다. 의무 보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무 보유예요. 의무 보유. 이게 제일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단어. 이거는 볼드 처리, 기울기, 밑줄까지 그어줘야 돼요. 의무 보유가 가장 문제예요. 가장 문제. 투자에서 의무 보유를 한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군대도 2년 가는 게 얼마나 짜증나요? 아니 중간에 좀 나오고 싶으면 나오면 되는데 의무 보유로 3년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3년간. 아니 지어지고 있는 도중인데 팔 수도 없어.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이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잘 되고 뭐 더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렇지만 과연 내가 이 18년간 무주택자를 하고 전세를 전전하면서 청약통장을 17년간을 붓고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 두 분이 없으면 이거 당첨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어야지 겨우 이걸 받는데, 그리고 또 3년간 의무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엄청 큰 수익률은 아니지 않은가. 연 9%에서 뭐 더 내려가면 8, 뭐 7%라고 하면 이게 18년의 인생을 걸만한 투자인가?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고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금 여유 없는 분은 청약을 안 넣었겠죠. 뭐 중간에 들어오신 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인생을 걸만한 투자라고 보긴 좀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청약통장은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상가 수익률보다 낫나요? 훨씬 떨어지죠. 이건 10억을 투자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거든요. 타당하다. 타당하다고 보여요. 근데 뭐 나는 도저히 뭐 공부도 못 하겠고 뭘 할 줄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다. 그리고 뭐 공부할 자신도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청약통장 열심히 넣었다가 열심히 뭐 그 청약 넣어가지고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워스트 케이스라고요? 뭐가 워스트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 워스트 케이스를 잡은 게 단 하나도 없는데? 중간에 들어오셨나봐요. 중간에. 제가 지금 말한 건 베스트 케이스죠? 워스트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데? 레미안 루체하임을 사는 거 대비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 거든요. 레미안 루체하임을 사는 거 대비 얼마를 벌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레미안 루체하임을 사면 돼요.
사서 나중에 올라가면 뭐 같이 올라가겠죠. 자이가 올라가면은 루치아임도 올라가겠죠. 근데 내가 18년 정도를 열심히 청약을 넣어가지고 DH 자이 개포를 사는 거는 레미안 루치아임보다 싸게 사고 싶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스트 케이스가 맞죠. 베스트 케이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로 봤을 때도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예, 청약 통장은 그럼 언제 또 쓸모가 있습니까? 언제? 나중에 또 대출 많이 해주고 또 2012년, 13년 같이 막 분양권이 아직 막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막 다 식어가지고 분양받으면 뭐 인생 망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쯤 되면은 또 뭐 필요할 때가 오겠죠.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지금 정도의 그런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미분양이 또 천지여서 그냥 가서 계약하시면 돼요. 분양이 100%가 된다고, 분양이 100%가 된다고 계약이 100% 되는 게 아니에요. 분양이 100%가 돼도 실제 계약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계약률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분양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청약 통장이 쓸모가 없고 거꾸로 분양에서 또 재미 볼 그럴 시대가 오면은 또 청약 통장이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는 상태가 또 와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청약 통장을 할 필요가 별로 없고 그리고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거든요. 대단히 많은데 굳이 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또 가점을 올리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오늘의 이제 얘기예요. 많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 이게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 여기에 이거에 내 17년, 18년의 전세 생활이 과연 보상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봐야 결국에 이 집은 팔 거예요. 팔고 어디 용인에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분이라면 다시 볼게요. 이분은 준공 후 새 집에 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노후엔 용인 등 공기 좋은 데 가서 살 거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살 수도 없는 동네예요. 살 수도 없어요. 근데 그나마 강남이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수익이 나오는 거지. 다른 동네는 어떡하죠? 다른 동네. 다른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다른 데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오르지도 않고. 맞죠? 그러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강남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분양권 누가 받으면 거기에 프리미엄 조금 얹어주고 그냥 자기가 청약통장 없어도 그냥 사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오르는 시세 차익을 많이 가져가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거는 어찌 보면 돈 많은 사람한테 그냥 프리미엄 받고 넘기는 용도?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실제로 그 무주택자들은 이 집에 들어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돈 많은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넘겨주고 그 돈 많은 사람은 자기 충분한 여윳돈을 가지고 돈을 묻어두고 또 돈을 쭉 벌어요. 그렇게 벌었죠. 왜냐면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지도를 좀 볼까요? 여기도 보면 지금 뭐 주공 7단지, 6단지, 5단지 뭐 DH 자이 개포 옆으로도 많죠. 9단지도 있고 뭐 4단지도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뭐 미도 1차, 2차 뭐 음마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분양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다른 구축 아파트는 별로 안 오르는데 얘만 막 확 올라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얘만 막 올라가야지. 근데 한 예로 개포주공 6단지 있잖아요. 요것도 한 10억 하던 게 한 2년 만에 한 6억 올라가고 그랬어요. 10억 하던 게 한 2, 3년 만에 6억씩 올라가서 막 16억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굳이
굳이 청약 통장을 유지하려고 집도 안 사고 뭐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전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이제 좀 오래된 그런 아파트든 뭐든 뭐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뭐 이거저거 하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어요. 이분이 그 무주택자 아니 저 뭐야 청약 통장을 부은 게 18년인가 됐잖아요. 17년인가 됐죠? 17년. 그러면 17년 전이면은 2001년이잖아요. 2001년. 2001년이면은 2002년 월드컵 1년 전이에요. 아. 자, 2002년 월드컵 기억나세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억나시겠죠? 저도 그때 대학생이어가지고 뭐 열심히 놀았는데 까마득한 옛날이죠? 까마득한 옛날이다. 그때부터 열심히 이 DH 자위 개포를 분양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노력이죠. 이걸 분양받으려면 69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동안 날린 기회비용이 얼마냐 이거죠. 그동안 날린 기회비용. 그동안 호황이 많이 왔었죠. 그 노무현 정부도 지나가죠 이때면. 그리고 잠깐 금융위기 때 잠깐 좀 빠졌다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 해서 또 막 뉴타운 막 나오고 뭐 저 박근혜 시절 때는 막 대출 막 풀어줘가지고 집값 폭등하고 중간에 다시 시작이다님, 저 분양받은 사람 대표님 원수인가요? 아닙니다. 이분은 김태균님이라고 가명이에요. 가명의 인이고 어차피 뭐 예, 김태규씨 52세 가명은 이분은 그냥 뭐 실존 인물이겠죠. 당연히 뭐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제 기사를 쓰셨을 테니까. 그렇지만 뭐 이분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 말고 수많은 1690명의 이 단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과연 이게 정말 로또인가? 그리고 앞으로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이 정말 동아줄인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뭐 로또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고민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10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벌면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1년 전부터 열심히 청약통장을 붓고 그리고 얼마야? 12년간 12년간 무주택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12년간 전세를 계속 올려주고 살았겠죠? 서울에 사셨으니까. 12년 전이면 아마 개포주공 이런 게 뭐 한 5, 6억? 뭐 5, 6억 정도 하지 않았을까? 5, 6억 정도? 5, 6억짜리가 지금 뭐 16억, 17억 가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뭘 하나 사지. 차라리 뭘 하나 샀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런 집들 다 18억, 34억, 뭐 11억에서 16억 7천, 뭐 16억 7천, 뭐 16억 12억 막 이러죠. 다 올랐어요.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안 받아도 돈 벌 기회가 많아요. 돈 벌 기회가 많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로 살면서 소유권 없이 계속 남들 돈 벌게 해주는데 내 돈을 갖다 붓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하는 게 그냥 무주택자를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낫다. 낫다. 이게 기회가 올 때가 분명히 있죠. 청약통장이 필요한 때가 와요. 근데 그럴 때는 다들 분양받기 싫어가지고 어차피 미분양 물량이 많아요. 청약통장 없어도 그냥 사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너무 분양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잘 고민해보라. 이게 제 강의였습니다.